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는 93페이지부터 오늘 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라는 건 일단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값이 있어요. 값. 자, 값이 있다. 값. 자, 값이 병하고 계약을 하고 싶어요. 값이 병하고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싶고, 매매를 하고 싶고, 토지를 사고 싶어.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자, 근데 이 토지가 저기 전라도에 있는 토지라는 거죠. 전라도. 전라도 신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신안. 근데 갑은 현재 지금 위치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땅을 살려면은 실제 이제 가야죠. 신안으로 가서 병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갈 수가 없으니까.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요렇게 수권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수권. 자, 여기서 수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권한을 준다는 뜻이에요. 권한을 준다. 을한테. 토지를 매수할 권한을 을한테 넘겨주면은 을은 갑의 대리인이 되고.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요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대리인 을이 없다면 계약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갑이 해야 돼, 을이 해야 돼? 을이 없다면 갑이 해야 되죠, 그죠? 갑이 계약을 해야죠, 이렇게. 자, 내가 바쁘니까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 쪽에서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효과, 계약의 효과는 갑한테 귀속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효과는 귀속이 된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갑하고 을 중에서 현장에서 행위를 하는 자, 계약을 하는 자가 누구죠? 을이죠, 을. 그죠? 을이 행위자예요, 을이. 자, 을을 가리켜서 우리가 행위자. 자, 행위자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갑을 가리켜서 책임자, 효과를 받는 자입니다. 효과를 귀속받는 자. 자, 그래서 이 대리라고 하는 제도는 행위자, 그리고 효과를 귀속받는 자가 분리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갑을 가리켜 효과 귀속받는 자를 본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본인. 행위를 하는 자를 대리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병을 뭐라고 하냐? 병을 상대방이라고 해요, 상대방. 이렇게 이제 칭합니다. 해 나가면서. 자, 그럼 일단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개념을 좀 살펴볼까요? 자, 93페이지입니다. 자, 네모 1번입니다. 대리의. 먼저 보게 되면은 대리 개념이 먼저 나와요. 자, 단락에 보시면 대리란 당사자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 쪽에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효과는 본인한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자, 여기 둘째 줄에 하거나 이런 걸 능동대리라고 해요. 뭔 대리라고요? 능동대리. 하는 거. 자, 그리고 의사표시를 수령한다라는 거 나오죠. 수령. 요거는 받는 거예요. 이런 걸 수동대리라고 해요. 자, 대리인 쪽에서 계약을 할 때, 상대방하고 계약을 할 때 대리인 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대리인이 넘기는 거니까 이건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하는 거죠. 하는 대리. 요런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한다고요? 능동대리. 하는 거. 자, 반면에 상대방 쪽에서 뭔가를 주고 대리인 쪽에서는 받으면 이거 다 하는 거다 받는 거다. 을이 받는 거지요. 받는 거. 이러면 무슨 대리?
수동 대리, 수동 대리. 능동하고 수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한다, 받는다의 그 기준이 누구죠, 지금? 대리인 기준이에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리인이 하면은 능동 대리. 대리인이 받는다면 무슨 대리? 수동 대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대리인한테 야 가서 뺨 때리고 와라. 그럼 무슨 대리예요? 가서 뺨 때려. 에? 뺨을 때리는 거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하는 거죠. 능동 대리야, 능동. 그죠? 너 가서 뺨 맞고 와라. 그러면 이제 수동 대리인 거예요. 네, 구별되시죠? 자, 내려가세요. 자, 밑에 사회적 작용 뭐 이런 거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뒤로 넘기세요. 자, 94페이지입니다. 자, 94페이지에 밑에 쪽 양괄호 3번에 보시면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라고 해서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 여기서 사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전달자라고 해요. 뭐라고요? 전달자. 심부름꾼. 사자는 전달자예요. 사자. 동물원에 그거 아니에요. 사자. 전달자. 동물원 그거 아닙니다. 전달자. 혹은 뭐 심부름꾼. 자, 그러니까 사자 같은 경우는 대리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대리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요 대리 같은 경우는 의사를 결정합니다. 대리는 의사 결정을 한다. 그럴 권한이 있어요, 대리는. 근데 사자 같은 경우는 의사 결정 안 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다. 대리는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판을 짤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래서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돈 1,000원 주면서 야, 너 가서 저 담배 좀 사와라. 그때는 문방구에 담배를 팔았어요. 담배를 사와라 라고 했을 때 사자예요, 대리예요? 너 가서 뭐를 사오라고요? 담배를 사오라고. 야, 담배 사와. 담배 사와. 사자라고 대리인이라고. 이거 대리예요. 네? 여기 대리라는 거예요. 담배 사와라, 이게. 가서 어떤 담배 살지 결정해야 안 해? 결정해야죠. 담배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담배 사와 이렇게 하면은 어떤 담배 살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대리라고, 대리. 이렇게.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야, 88을 사와라, 88을. 이렇게 하셨으면 이거는 의사결정해야 안 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시킨 대로. 이러면 이제 사자 되는 사자. 차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 안 한다는 거지, 사자는.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리는 그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담배를 사지? 어떤 담배가 더 맛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고른다는 거예요, 대리는. 차이가 있지요? 예. 자, 밑에 단락 첫째 줄입니다. 사자는 본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만 한다고, 전달만. 따라서 사자는 사람이에요, 동물도 될 수 있어요? 예? 사람이에요, 동물도 될 수 있어요? 동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동물도. 우리 편지 보낼 때, 새한테 편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 거 나오죠? 예? 독수리. 그런 것도 사자라는 거죠, 그런 거. 전달하는 거, 전달. 전달입니다, 전달. 자, 내가 동그라미 2번. 대리는 대리인 자신이 효과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누가 하는 거다? 대리인 지가 한다고요. 근데 사자는 누가 결정하는 거다? 본인이 결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자지는 의사 결정을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거, 의사 결정을 안 한다고. 본인이 해 놓은 대로 그냥 따르는 거죠. 88 사와라.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종류요, 종류. 자, 대리는요, 일단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자,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수권이 결부가 되면 임의 대리예요.
자, 본인 쪽에서 수권이라는 걸 했으면, 수권이라는 걸 했으면, 이러면은 얘는 임의대리예요. 임의대리라는 거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됐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라고 하는 갑의 의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법에서 골랐어요? 갑이 골랐어요? 갑이 고른 거죠. 그죠? 그래서 수권이 있으면. 자, 이렇게 수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라고? 임의대리예요. 근데 만약에 수권이 없는데 법에서 규정한 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대리를 가리켜서 법정 대리라고 해요. 법정 대리. 네? 그런 대리를 법정 대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면은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정 대리가 되는 거지요. 그럼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을 자기가 원해서 고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돼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미성년자의 친권자, 부모님이 법에서 인정해주는 법정 대리인이다로 정해준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대리를 종류를 따져볼 때 수권이 있다. 그러면 임의대리. 수권 없으면 무슨 대리? 법정 대리예요. 수권 없으면. 네, 좋아요. 좋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세요. 자, 양괄호 2번. 자, 능동 대리도 있고 수동 대리도 있다. 자, 능동 대리라는 거는 하는 대리입니다. 하는 거, 능동 대리는. 수동은요? 받는 거. 수동은 받는 거. 자, 내려갑니다. 3번입니다. 유권 대리도 있고 무권도 있습니다. 유권은 대리 권한이 있으면 유권이에요. 자, 권한이 있다고 권한이 없다고. 권한이 있다고. 있으면 무슨 대리라고? 유권 대리. 있으면. 권한 있으면 유권이 있으면 그럼 권한을 가진 자가 대리 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예요. 권한을 가진 자가 하는 거라서 유효라는 거지. 자, 반면에 무권 대리라는 것은 권한이 있는 거야, 권한이 없는 거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데 대리행위 한 거죠? 이러면 유효, 무효? 무효예요. 안 어렵죠? 유권 대리는 왜 유효해요? 유라서. 그죠? 유. 권한이 있는 거잖아, 있는 거. 유효지, 유효. 근데 무권 대리는 왜 무효죠? 무라서, 무권 대리, 무효. 안 헷갈리죠? 안 헷갈리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네, 화이팅. 헷갈리지 않습니다. 유권은 유효. 무권은 무효. 이렇게 이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 우리 시험 별거 아니에요. 별거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 서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대리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밑에 95페이지 밑에 쪽 제2절에 보시면 이제 대리권 나오고 있죠. 자, 기본적인 틀을 좀 잡고 내용들 들어가겠습니다. 칠판 좀 닦을게요. 예. 자, 일단 이 대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자, 구조가 자, 일단 자, 요렇게 본인 자, 그리고 요렇게 대리인 구조입니다. 구조. 그리고 요렇게 상대방.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 요렇게.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저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이라는 걸 하게 되면 수권. 그러면 이제 을이 이미 대리인이 되는 거죠. 요 관계를 다루는 파트. 요 갑과 을의 관계를 다루는 파트. 이쪽 파트를 가리켜서 대리권 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요 대리권 파트입니다. 여기가 제일 처음 나와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죠. 자, 그리고 을이 갑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이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뭔가 행위를 하게 되죠. 요렇게 계약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뭔가 계약을 하는 요 관계, 요 을과 병의 관계죠. 을과 병의 관계. 요 관계를 가리켜서 대리 행위를 하는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리 행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책에서도 제2절에 대리권 해가지고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예, 그죠. 자,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자, 뒤로 넘깁니다. 자, 먼저 97페이지에서 네모 3번에 보시면은 대리권의 범위, 제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두 장을 넘겨서 101페이지 보시면은 대리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소멸. 자, 뒤로 좀 더 넘어가 볼까요? 102페이지에 대리 행위라고 되어 있고요. 타이틀에. 이거는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현명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자,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 밑에 쪽에 대리 행위 하자. 자, D페이지 네모 3번 남용, 4번에 능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드리면은 대리권 파트에서는 첫 번째 대리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대리권의 범위, 요게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 대리권의 제한, 요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대리권의 소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리행위 파트로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로 나왔던 게 현명주의. 그리고 대리권을 남용하는 문제, 남용.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하자. 대리인의 능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각 항목들을 조문을 위주로 해서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를 다 묶어서 여기 대리권 파트하고 대리행위 파트하고 다 묶어서 대리제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대리제도. 여기서 매년마다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나게 넓죠. 이 넓은 범위에서 몇 문제?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문제 난이도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문제를 내야 돼요. 범위가 겁나 넓어요. 그럼 이렇게 깊게 내요, 이렇게 얕게 내요. 얕게 내는 거예요. 범위가 넓으니까. 그래서 이쪽 파트는 그냥 조문 읽고 이해하는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막 응용돼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리 파트 첫 번째로 먼저 나오는 게 첫 번째. 자, 매년마다 출제되는 파트가 바로 대리제도 파트입니다. 대리제도. 매년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 파트고, 이 안에서 대리권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대리행위 관련된 내용들. 네, 이것들을 항목별로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리 파트 두 번째가 복대리입니다. 복대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리 파트의 메인 테마, 무권대리가 출제가 됩니다.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에서는 먼저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게 있어요.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라는 게 있어요. 대리 파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총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리 제도, 여기서 한 문제. 자, 요렇게 해서 한 문항 출제. 자, 두 번째 무권 대리에서의 협의의 무권 대리. 요렇게 한 문항 출제되고요. 그리고 복대리하고 표현 대리 중 한 문제 또 출제. 해서 몇 문제 출제? 3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자, 목차를 좀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리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제 먼저 대리권의 범위부터 살펴보죠. 97페이지. 자, 이제 97페이지부터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97페이지에서는 먼저 대리권의 범위, 그리고 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 과연 대리인이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인데요. 자, 관련해서 먼저 조문부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98페이지. 자, 98페이지 와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나옵니다. 자, 권한을 정했다고요?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고요?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본인 쪽에서 대리인한테 대리 권한을 줄 때, 즉 수권을 할 때, 그 권한의 범위를 정했다고요? 정하지 않았다고요?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한의 범위를. 권한의 범위를 안 정함.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요 118조예요. 그래서 118조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권한 정했다고요? 정하지 않았다고요?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위 안 정했죠? 그럼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대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행위가 보존 행위입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행위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 또는 개량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보존 행위를 할 수 있고, 자, 보존 행위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뭘 할 수 있고? 이용 또는 개량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처분행위는 못 하나요? 처분행위. 대리인이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분행위는 한다 못 한다? 못 하죠. 처분행위 못 해요. 처분행위 왜 못 하는 거죠? 이 118조에서 어떤 단어 때문에? 만자 때문이에요.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존 행위하고 이용 개량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다른 거는 해요, 못 해요? 다른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죠, 처분 행위를. 범위를 정했을 때요, 정하지 않았을 때요? 안 정했을 때. 안 정했을 때 이런 걸 못 하신다는 거예요. 처분 행위를 못 해. 그럼 어떤 걸 못 하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해 버려야지. 계약을 해지해 버려야지. 본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대리인이 계약을 없애버려야지. 안 돼요. 상대방의 채무를 면제시켜줘야지. 안 돼요. 매각을 해야지. 안 됩니다. 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죄다 다 처분을 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본인 쪽에서 계약을 해제해라, 상대방의 채무를 면제시켜줘라 해라고 수권을 했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전제로 깔고 있는 거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합니다. 자, 관련된 판례 입장 보죠. 판례 입장. 자, 97페이지로 앞으로 오세요. 자, 97페이지 밑에 쪽에 이제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판례 1번 판례 먼저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의 대리인은 그 권한의 부수에서 필요한 의사표시의 수령권도 갖는다. 수령하는 건 된다고 안 된다고? 수령하는 건 된다는 거예요. 2번 내려갑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어요. 1번 판례하고 2번 판례에서는 수령이란 단어를 잘 봐야죠. 수령. 받는 거 되는 거예요. 받는 거. 이게 무슨 대리죠? 수동 대리죠. 그죠? 받는 거, 받는 거. 수동 대리죠? 자, 3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포괄적 대리권자는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시켜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중도금을 오늘 받아야 되는데, 자, 상대방 쪽에서 좀 중도금 준비가 좀 걸리겠대요.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일주일 뒤에 주세요. 라고 기간을 연기시켜주는 것도. 이 정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고요? 수령. 수령을 할 수 있어요. 뭐를 수령하는 거죠? 중도금. 또 뭐를 수령하는 거죠? 잔금, 잔금. 상대방의 의사도 수령하고요. 가능하다. 자, 두 번째, 대금 지급 기일을 뭐 하는 거예요? 연기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4번이요. 대여금 수령할 대리권에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대여금을 면제시켜준다는 건 채무를 면제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건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채무 면제입니다. 채무 면제시켜주겠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있고, 본인이 채권이 있어요. 받을 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채무를 지고 있어요. 채무를. 돈을 갚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병이 지고 있는 채무가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갑이 받을 돈이 5천이에요. 채권 5천. 아, 근데 이 사람이 근데 갑의 큰아버지인 거죠. 큰아버지. 큰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그럼 큰아버지가 돈 안 갚으시면은 돈을 달라 그래야 돼요? 그냥 준셈 쳐야 돼요? 네? 큰아버지. 달라고 해야 돼? 준셈 쳐요?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되겠죠? 작은 돈도 아니고 5천 큰 돈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내가 가서 달라고 하기에는 좀 껄끄러움이 있는 거죠. 뭐 이자도 받고 할 때. 그러니까 누굴 선임해요? 대리인 선임하는 거예요. 갑이 대리인 선임을 해서 대리인 쪽에서 갑의 채권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행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갑이 을한테 수권을 할 때, 야, 네가 가가지고 요 뭐 이자도 좀 받아서 나한테 갖다 주고, 뭐 서류 작성하고 이런 것도 네가 좀 하고, 이렇게 이제 권한을 준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갑자기 대리인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시군요, 큰아버지. 상황이 힘드시네. 그럼 제가 제 대리 권한으로 선생님의 채무를 뭐 하겠습니다. 면제시켜 드릴게요, 면제를. 그럼 채무를 면제시켜 줘버리면은 본인의 채권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권한 내에서 한 거에 월권하는 거예요. 이런 게 월권이 월권. 네가 네 마음대로 면제시켜주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채무 면제시키면 안 된다고. 왜냐면 채무를 면제시키겠다라는 행위는 무슨 행위라서 안 되는 거다? 이거라서.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 만약에 했다면 무효예요. 무효. 했다면.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5번 판례.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 및 담보 설정 대리권을 가진 경우에 담보권 설정 후에 계약을 해제하겠다. 계약을 해제한다는 거는 계약을 살리는 거, 계약을 죽이는 거. 계약을 죽여서 없애는 거죠. 계약을 없애버려야지. 처분행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계약 해제도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7번 판례 7번.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예금담보로 대출받거나 이를 처분하는 거 다 처분행위들입니다. 대출, 처분 다 마찬가지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아까 조문은 확인을 했고요. 자, 기획 보겠습니다. 기획,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보존행위는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둘째 줄에 뭐 가옥을 수선한다거나 소멸시효 중단시켜서 권리를 유지시켜주거나 미등기였던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등등이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보존행위는 무조건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거라서 셋째 줄 무제한으로 허용됩니다. 무제한적으로 인정. 자, 내려갑니다. 니은 이용행위요. 자, 이용행위는 대표적인 게 임대차를 하는 겁니다. 목적물을 임대차를 해서 월세 챙겨서 수익을 꾀하는 게 이용행위입니다. 자, 근데 수익을 꾀할 때 꾀하더라도 목적물의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디귿입니다. 계량행위. 이건 말 그대로 계량을 하는 거죠. 권리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증가시키는 거고요. 자, 둘째 줄에 예를 보겠습니다. 무이자 채권을 이자부로 바꾸는 거. 그럼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계량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용계량은? 자, 이용계량. 자, 이용계량 같은 경우는 자, 임대차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소비대차가 원래 무이자 소비대차였는데 이자부로 바꾸는 거.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꿔서 이자 챙기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꾀하고 가치를 올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용 계량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리을에 보시면 처분행위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 못한다고, 처분행위는. 못한다. 자, 요까지가 범위였고요. 자, 이제 밑으로 가보죠. 제한입니다. 자, 첫 번째가 대리권에 뭐였죠? 지금 우리가 방금 본 게 범위. 방금까지 본 게 대리권에 뭐였다? 범위였어요, 범위.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대리권은 뭐가 나와요? 제한. 네. 자, 대리권 제한은 124조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거기다 쓰세요. 자기계약이라고 해요.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요게 바로 자기계약이에요. 자,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해서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요게 이제 쌍방 대리죠. 자, 그러니까 대리인은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할 수 있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에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못해.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또 예외를 말하는 거죠. 예외를 말하는 거. 자, 자기계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계약. 자기계약이 뭐냐면은, 자, 본인이 있고,
자, 본인 있고 본인이 대리인한테 야, 내가 지금 아파트가 너무 안 팔려. 아파트가 너무 안 팔린다고 지금. 미치겠어.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세가 뭐 한 9천 되는데 그냥 8천에 팔아야 되겠다. 그냥 8천에 팔아 버려야 되겠다, 그냥. 아우, 나도 모르겠다, 그냥. 팔라고. 아파트 팔라고. 매각을 하라고 원안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죠. 매수할 사람 만나서 이렇게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가 사는 거예요. 지가 산다고요. 이러면 혼자서 지가 다 하는 거죠. 누가 팔고 있죠, 지금? 현장에서? 현장에서 누가 팔고 있어요? 지가 팔고, 을이 팔고 있죠. 그걸 누가 사요? 을 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둘이서 작성해요? 혼자서 작성해요? 혼자서 작성하는 거예요. 매도인 갑, 대리인 을, 매수인 누구고? 을, 이렇게. 그죠? 이런 계약이 자기 계약이라고요. 갑이 수권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지금 이 아파트가, 야, 지금 시세가 9천이거든. 지금 시세가 9천이야. 나 근데 너무 팔고 싶어. 그래서 사겠다는 사람 나오면 뭐 한 8,500? 뭐 그것도 아니고 뭐 한 8,000? 그래. 아무리 깎아도 8,000이다잉. 그러니까 갑이 팔고 싶은 금액은 정확하게는 9,000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살려고 하면은 최대치로 깎았을 때 얼마까지? 8,000까지. 이렇게 이제 갑이 수권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을 쪽에서 8,000과 9,000 사이에서 의사결정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급적 싸게 해야 돼요, 비싸게 해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 한다면. 가급적 싸게, 비싸게. 네? 갑을 위해서. 네? 상대방한테 팔 때. 비싸게 팔아줘야 되겠죠? 근데 지가 사니까. 비싸게 사, 싸게 사. 싸게 사겠죠. 얼마에 사요? 8,000. 8,000에 사는 거 8,000에. 이런 식으로가 돼버리면은 이 본인한테 손해가 생긴다고. 본인한테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기 계약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자기 하지 말라고. 자기 계약을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근데 만약에 을이 자기 계약을 하죠. 무효입니다. 무효로 처리해요. 무권대리로 취급됩니다. 한 가지 더. 자, 예를 들어 매도인 측이 있고 매수인 측이 있을 때. 자, A가 매도인 측이에요. B가 매수인 측이에요. 자, A가 팔고 싶다. 어우, 제발. 시세 9,000입니다, 지금. 팔고 싶다. 얘도 지금 살려고 해요. 살려고 하는데 가급적 싸게 살려고 하죠. 그럼 얘는 얼마 불러요? 8,000에 합시다, 좀 8,000에. A는 그래도 뭐 8,500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조율을 하는 거죠. 이거 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매도인은 어떻게든 조금 비싸게 팔고 싶고 매수인은 어떻게든 좀 싸게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A의 대리인이 을인데 B의 대리인도 을이면, 자, 매도인 측도 을이 대리하고 매수인 측도 을이 대리하면, 즉 을 쪽에서 양 당사자 쌍방을 다 대리해버리면 역시 이것도 을 지 혼자 앉아서 지가 혼자 계약서 다 쓰는 거죠. 그죠? 매도인 측 갑, 매도인 측 A, 대리인 을 해가지고 쓰고 매수인 B의 대리인 또 을 해서 또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혼자서 다 결정하죠. 그럼 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A 혹은 B한테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혼자서 다 해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 혼자서 다 하는 거죠. 그죠? 혼자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썩어요.
혼자서 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고인물은 썩는 거잖아요. 그죠? 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것도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네가 다 해버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 마. 그죠? 권력은 모이면 안 되죠. 분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해관계를 잘 잡아야 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게 또 우리 조문을 잘 보면은 또 예외적으로는 또 된다는 거잖아요. 예외적으로는 허용되죠? 어떤 경우 허용돼요? 자, 일단 124조에서 첫째 줄 잘 보세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네?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돼 있었죠. 맞나요? 그럼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그쵸?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게 되시는 분들. 이런 게 되시는 분들이 승리자들이에요. 이런 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곧 점수 바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는 걸 잘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는 거. 지금 124조에서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해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그럼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석. 자,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예외적 허용. 예외적 허용. 원칙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외적 허용, 예외적. 첫 번째 예외적 허용. 뭐라고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없으면?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허락이 있대요. 그러면 해도 돼요. 본인이 하라 그러면. 그죠? 저 아파트를 팔아달라 그랬잖아. 좀 팔아줘. 근데 지가 사겠대요. 네가 살 거야? 나 8천으로라도 무조건 팔고 싶어. 그럼 네가 사, 그러면. 네가 사. 알겠어. 땡큐. 허락, 본인의 허락. 허락을 해주면, 해도 된다는 거지. 해도 된다. 금지가 아니라 해도 된다. 허용된다, 허용. 야, 네가 쌍방을 다 대리할 거야? 아주 훌륭하구나. 그래, 해라. A가 허락을 하고, 얘도 허락을 하고. 그럼 해도 된다는 거지. 해도 된다. 금지, 허용.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외가 지금 셋째 줄에 나오죠. 뭐는 할 수 있다?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예외예요. 더 정확하게는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입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예외적 허용을 물어보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별로 물어볼 게 없죠. 그래서 2번을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몇 번을 물어본다고? 2번. 2번이 뭔데요, 지금? 다툼 없는 채무 이행. 요걸 물어본다는 거죠.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잘 정리. 다툼 없는이 지금 생략돼 있는 거죠, 조문에. 자, 우리 책을 좀 보시면은,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 자, 맨 위쪽에 니은에 보시면은 채무의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넷째 줄 봅니다. 넷째 줄. 채무 이행에 대해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어서 A 봅니다. A. 기한 미도의 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이런 것들은 뒷문장 할 수 있다 그래요? 하지 못한다 그래요? 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다툼 없는 채무이행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기한이 도래한 변제, 채무 변제.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법무사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두 가지. 자, 1번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본인 갑이 있고, 본인. 을이 대리인입니다. 자, 본인 쪽에서 대리인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내가 지금 현금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현금이 50억이거든? 현금 50억. 그죠? 겁나게 부럽네요. 그죠? 자, 현금 50억.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현금 다발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네가 이걸 좀 관리 좀 해라. 관리 좀. 너 재테크 잘하잖아. 관리 좀 하거라. 이렇게 대리 권한을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요? 그러면 현금 50억 누가 들고 있어요? 을이 들고 있는 거죠. 이때 을이 현금 50억 중에서 돈을 좀 빼가지고 나한테 주는 선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에?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이게 자기 계약이죠, 자기 계약. 그죠? 관리하라고 준 돈 50억 중에서 뭐 한 3억 빼서 3억 빼가지고 3억을 나한테 줘야지. 아이 좋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자기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근데 50억 관리하라고 대리 권한을 주기 전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갑은 을한테 채무를 지고 있었다고요. 채무 3억을. 그러니까 을은 채권 3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애시당초에. 근데 그 3억을 변제받을 기한이 도래했다고요. 기한 도래. 돈 받을 날짜가 됐다고요, 이제. 그럼 돈 받을 날짜가 됐으면 돈을 갚아야죠. 더 이상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을 내일 갚을지, 한 달 뒤에 갚을지, 6개월 뒤에 갚을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럼 본인이 선택할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한이 도래했어, 도래하지 않았어? 도래한 거예요. 돈 갚을 날짜 된 거예요. 그러면 선택사항이다. 그냥 갚아줘야 되는 거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즉 현재 기한이 도래한 상태니까 다툼이 있는 거야, 다툼이 없는 거야?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 따라서 내가 어차피 받을 돈 있기 때문에 네가 관리하라고 준 돈 50억 중에서 3억 빼서 내가 가져갈게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계약의 예외적 허용이죠? 이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지금. 기한 도래한 채무 변제. 그리고 기한이 도래했다라는 말은 돈 받을 날짜가 이미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툼이 없는 상태고 지금 너는 돈을 갚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1번. 자, 그리고 법무사는 쉽죠?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있을 때 법무사 한 사람이 매도인 측에서 서류 넘겨주고 매수인 쪽에서 잔금 주고 할 때 자, 이들이 매매 계약에 합의를 하고 매도인 쪽에서는 야, 내가 이 아파트를 5억에 팔게. 5억에 팔 거야? 알겠습니다. 5억에 살게. 그럼 내가. 이미 합의 다 끝났고 이미 중도금도 받았고 잔금도 받았고 서류도 다 넘겼어요. 그럼 더 이상 A하고 B하고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싸울 일이 없죠. 다툼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의 최종 단계가 법무사 한 사람이 매도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매수인한테로 이전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명의를 이전시켜 주려면 우리 법무사 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A하고 B하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법무사 한 사람이 매도인 측 뭡니까? 위임장. 매수인 측 위임장 받아가지고 법무사 한 사람이 다 처리하죠. 그죠? 이거 쌍방 대리하는 거예요. 법무사 두 사람 써요? 한 사람만 써요? 한 사람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쌍방 대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된다는 거, 된다. 자, 예외 2개 알려드렸습니다. 자, 책에 뭔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책에 좀 써놓으세요. 예외적 허용, 요 부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 부분, 다툼 채무 요 부분. 책에 뭔가 명확하게 안 돼 있잖아, 책에. 요 부분도 좀 추가를 해두시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다음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